안녕하세요. 회생의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법인 파산이 필요한 4가지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경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법인 회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좋은 점은 채권자의 변제 독촉과 강제 집행, 임의 경매를 포함한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예금 압류가 금지되어 금융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장이나 기계 등의 압류가 금지되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도 금지되고 이미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 대금이 납부되기 전이라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제주도에서 진행한 이 2건의 법인 회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 건은 조그만 호텔인데 2020년 4월에 이 3차 경매의 기일에서 낙찰까지 되었지만 이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중지 신청을 하여 거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낙찰까지 된 경매가 그 상태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5,700평 규모의 화훼 농장을 경영하는 농업법인인데 이 농장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인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농장의 주인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장 경매를 막아야 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다면 법인 회생으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점은 법인의 변제 능력만큼만 최대 10년간 변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인의 변제 능력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회계사가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은 이 법인의 예상 이익을 이 법인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변제 능력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1년 정도는 빚을 전혀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빚 갚는 데 사용했던 금액은 전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서 빚 때문에 위축되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장점은 법인 회생을 하게 되면 이 법인과 법인의 과점주주의 신용이 조기 회복됩니다. 원래 법인 채무가 연체되면 연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최대 7년간 과점주주의 신용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법인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 후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과점주주의 신용이 바로 회복됩니다. 보통 법인 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1년 정도 걸리고 종결까지도 최대 1년 정도 걸리니 최대 2년 정도만 지나면 법인과 과점주주의 신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회생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법인 회생 후 2년이 지나면 신용이 회복되더라도 회복될 때까지는 법인 회생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법인의 신용이 하락합니다. 건설회사는 관급공사의 수주가 불가능하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공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건설회사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더 이상 신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법인회생이 과거의 채무 부담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만 미래의 신용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점은 회생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관리란 법원에 매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일정 금액의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이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23개월 만에 법정 관리가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쌍용차라는 큰 기업도 회생을 신청하면 법정 관리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회생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법인 회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이 법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인 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티 김웅 변호사입니다.